셋 다 버스에 금방 타실 겁니다. 참 운전하기 힘든 버스입니다, 저거. 지금 밖에 이름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연락하고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언론인 둘, 법조인 둘이면은요 되게 위압감 느낍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질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 저는 그리고 우리 당이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준석의 생각과 공존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치권에 더 이상 위아래는 없다. 여의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전차왕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근데 뭐 이 대표 오늘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공식 일정만 12개에다가 정말 잠도 못 잘 정도로 바빴는데 이렇게 또 저희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라이브에 찾아주셔서 고맙고요. 전 힘들어요. 목이 많이 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권력에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좀 조아리게 되는데 사실 부럽지는 않아요. 뭐 잠도 못 자고 너무 바빠. 막상 돼보니까 어떤가요, 솔직히? 뭐 무겁죠, 많이. 그리고 예전만큼 말도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 제 직을 보고 말하는 건가 아니면 제가 사람을 보고 말하는 건가 조금 더 의심이 생기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가 말씀을 하실 때 예전에 비해서 좀 직설적인 게 좀 빠졌다. 두루뭉술이 얘기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방송가에서 매력이 좀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관대하고 여유롭게.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가 파격입니다. 자,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공개 발언을 좀 보면요. 우리가 행하는 파격은 새로움을 넘어 새로운 여의도의 표준이 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 좋네요. 이 대표가 밝힌 새로운 여의도,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젊은 세대를 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여의도에서는 그 타성해졌던 정치인이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따릉이 논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대한민국에서 공유자전거의 밀도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렇죠. 국회 경내가 워낙 넓어가지고 그 안에 거치대만 8군데 있고요. 100대 넘어요, 자전거가. 지금도 그 따릉이 앱 켜가지고 여의도 보잖아요. 0대예요, 거치대에 있는 게. 인기가 많군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이미 국회 직원들, 보좌진, 사무처 직원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타고 다 지하철역 가는 게 보편화돼 있는 거예요. 저희 여의도 KBS에서도 별관 가거나 뭐 지하철역 갈 때 다 그걸 이용합니다. 기성 정치인들은 이제 관심이 기성 정치인들 모르니까 제가 자전거 타는 거 보고 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하는 건데 국회의사당이 여기서 국회까지 많이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 타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해가지고 안 먹히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는 우리가 문법을 완전 바꿔야 된다. 아니 그런 분들이 공유자전거 이런 것들 개념 모르면서 뭐 퍼스널 모빌리티니 무슨 뭐 라스트 마일이니 아무리 용어해가지고 법안 만들어서 뭐합니까? 헬멧이나 쓰려고 그러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관련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국가의전설 8위 대단한 위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의전, 관행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벗어 던지는 겁니까? 8위인데 뭐가 달라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8위라는 국가의전서열이라는 거는 진짜 행사 가서 뭐 그 제가 뽐내려면 뽐낼 수 있는 서열인데 글쎄요, 저희 동네에 가면은 뭐 그냥 동네 주민일 뿐이고요. 지하철 지금 뭐 보통 당 대표들은 관용차에 기사분이 이제 직접 운전해 주시는데 보니까 오늘 또 택시 타고 오셨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 전당대회 결과로 누가 당선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차를 미리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그걸 쓰겠느냐라는 말을 했을 때 글쎄요,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아직까지 차는 렌트는 반납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좀 지켜보려고요. 왜냐하면 전화가 많이 오니까 보안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차를 써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뭐 제가 뭐 전화한다고 해서 엿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라서. 자,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하면 이제 능력주의, 이건 뭐 지지와 비판 양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 뭐 대변인단 같은 경우에 토론 배틀로 뽑을 것이다 그러고 내년 지방선거 같은 건 공천 자격 시험을 보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량 평가가 과연 정치인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격 시험이니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운전면허 시험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것처럼 아니 그래야 운전대 잡게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왼발 오른발 구분 안 되는 사람이 차 몰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저는 국가의 세금을 받는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적어도 일정한 수준의 의정활동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걸 정당이 보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검증하겠다는 거고요. 저는 이게 뭐 능력주의냐 뭐냐 엘리트주의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글쎄요. 저는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엘리트라고 보진 않습니다. 최소한의 자격 시험이고요. 저는 능력주의가 옳냐라는 거에 대해서도요. 저는 지금 정치권에 만연한 연줄이나 아니면 줄서기 이런 것보다는 능력주의가 낫다 봅니다. 네. 최욱 씨는 방송하는데 연줄로 들어왔습니까? 능력으로 들어왔습니까? 저는 이제 그거 병행했다고 봅니다. 농담입니다. 네. 야, 그리고 또 파격으로 꼽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를 꼽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투톱인 김기현 원내대표하고는 무려 26살 차이예요. 네. 이 부분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나이에 대한 예우를 좀 드리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뭔가요? 저는 누구한테나 저렇게 인사해요. 누구한테나? 예, 이게 가끔가다 이제 방송국에 만난 패널들이 저한테 싸가지로는 펼치시는 게 있는데 예. 다 알고 있군요. 네. 근데 그거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의아한 게 뭐냐면요. 뭐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원래 여의도에서 저걸로 유명해요. 인사성 바른 걸로.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소소한 질문인데 그 비서실장을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분도 그 나이 차이가 한 22살 정도 차이가 나던데. 예. 그 서범수 의원님. 예. 그리고 경찰대학장 출신이시고.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셔서 저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시더라고요, 서범수 의원님. 그리고 개혁적이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참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36살인데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을 둔 분을 제가 현역 국회의원을 모신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생각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준석 대표의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빔밥입니다. 과연 잘 비벼질지 오늘 열린 국민의힘 첫 최고위원회의 현장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사전에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이미 발표가 된다면 최고위가 사실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인사와 관련해서 최고위를 좀 무시하지 말라 뭐 이런 뉘앙스로 약간 좀 비판적 목소리를 냈어요.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거는 원래 최고위를 보면요. 원래는 당대표와 사이가 진짜 나쁘면은 이게 순번이 있거든요. 대표가 먼저 얘기하고 수석 최고위원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차석이 얘기하고 이렇게 순서가 있거든요. 대표가 한 말을 바로 뒤에 온 사람이 반박하기도 해요. 그게 예전에 보면 김무성, 서청원 이렇게 두 분이 대표 최고위원 하셨을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뭐 홍준표, 안상수 이렇게 두 분 했을 때도 그렇고 완전 봉숭아학당이었거든요. 대표가 무슨 말만 하면 바로 반박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반박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 정도는 굉장히 건전한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원래 그 본업이 최고위원이에요. 그렇죠. 네, 본업이 최고위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고위원들의 마음 잘 이해하고 운영하겠습니다. 그때도 회의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때도? 네, 많이 했고요. 저는 그때 제가 뭐 손학규 대표랑 이제 할 때 보면은 저도 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더 심하셨죠. 근데 그 최고위원 면면을 보면 굉장히 그 캐릭터가 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는 발언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검사 둘, 기자 둘 아닙니까? 그렇군요. 한 분은 이제 아나운서 출신. 이제 나중에 기자했어요. 기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실 언론인 둘, 법조인 둘이면은요. 되게 위압감 느낍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질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이제 색채가 다르니까 계속 충돌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충돌이라는 것이 저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지만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제 개파 논쟁처럼 가가지고 옛날에는 막 친이 친박 이렇게 최고위원들 앉아 있으면은 무조건 저쪽은 뭐 때려야 되고 이런 거라면은 난리도 아닌데 이번에는 뭐 제가 봤을 때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정서적 교감이 가능한 분들이 있다면 한 누구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미경 최고위원이랑도 예전에 그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 같이 해봤고요. 그리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도 같이 그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는 서로 스타일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분들은 같이 일해본 적은 없지만은요. 그리고 지금 한창 당직자 인선 중이잖아요. 지금까지 밖에서 뭐 어떤 인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직접 하는 거니까. 직접 해보시니까 어때요? 인사에 대해서 저도 그래도 이제 기밀성이라든지 왜냐하면 기밀을 지켜야지만이 만약에 그 인사가 낙마하거나 아니면은 또 제가 그 위촉 못하게 되더라도 그분이 다치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보안을 유지해가면서 인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밖에 이름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오히려 제가 연락하고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인사 시즌 되면요 서로를 좀 물먹이기 위한 이런 그 정보 퍼뜨리기도 있거든요. 최욱 씨는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최욱 씨 이름을 엉뚱한 자리에 이제 거론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한테 연락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뭐 하고 싶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으세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우선순위에서는 좀 떨어지는. 그러면 그 사무총장이라든지 여의도 연구원장 방향성만 좀 알려주세요. 그 인사의 방향성. 능력 위주. 능력 위주.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제가 어쨌든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정하는 것도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 토론 배틀을 하거나 이렇게 경쟁 선발하는 분야면 또 모르겠으나 그게 네.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다수의 의견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하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죠. 마지막 키워드 3당입니다. 자, 아주 큰 과제인데 홍 의원한테 연락 왔습니까 혹시? 엄청 연락 많이 합니다. 홍 의원님은. 예. 우리 홍준표 대표님은 복당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게 사실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총선 때 원래 이런 경선 불복 때문에 아니면 공천 불복 때문에 탈당하시는 경우는 비일비재한데 또 그래서 당선되면은 민의를 통해서 저희가 복귀시키거든요. 근데 김종인 대표 체제하에서 한 400일 정도 밖에 계시다 보니까 홍 대표님도 이제 좀 당황하신 거죠. 네. 그래가지고 요즘 되게 좀 적극적으로 좀 복당 문제에서 저한테 소통도 하시고 이러는데 네. 저는 뭐 원칙적으로 복당 찬성이기 때문에 네, 네.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조속히 해결이 된다. 복당은 뭐 요식행위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기 세 분 입당, 탑당, 복당 이렇게 버스에 타실까로 이제 묘사하신 것 같은데요. 셋 다 버스에 금방 타실 겁니다. 그건 확신하시는구나. 다만 저는 약간 우려하는 게 저 세 분이 타가지고 안에서 한마디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서로. 좀 화기애애하게 버스가 운행돼야 되는데 다들 타셔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떡하나 이건 걱정입니다. 거기에서 또 당대표가 또 분위기 메이커를 잘 해주셔야죠. 제가 이제 운전도 하면서 마이크 잡고 이제 또 분위기 네. 띄우고 해야 되는 약간 거예요. 가이드 역할도 하셔야 되고. 예. 진짜 참 이 운전하기 힘든 버스입니다 저거. 자, 마지막으로 자신이 마지막 30대 당대표가 아니길 바란다 이런 바람을 전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신임 당대표로서 포부 좀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초의 그 교섭단체 규모의 정당에서의 신임 당대표일 텐데 정말 제가 잘해야지 제가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Stay